지역 농업인들의 단체인 노스캐롤라이나주 고구마 위원회. 고구마의 건강 기능성에 대해 다양한 연구와 홍보 활동을 하는 곳이다. 고구마에는 소위 에이스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비타민 ACE의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비타민 A는 베타카로틴으로부터 전환되는데 고구마의 주황색 성분이 바로 베타카로틴이죠. 시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흔히 고구마는 베타카로틴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당근에 견줄 만큼 함량이 높은 것은 주황색 고구마뿐이다.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성분이 풍부한 고구마. 최근 미국의 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고구마의 또 다른 건강 기능성은 바로 혈당 조절 기능이다. 고구마 섭취가 혈당 조절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고구마는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고 특히 익히지 않은 생고구마 상태로 섭취할 경우에는 그 효과가 더욱 탁월합니다. 지난 2004년 미국 당뇨학회지엔 고구마의 섭취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논문이 실려 화제를 모았다. 실제로 당뇨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은 고구마 추출물을 먹은 결과 먹지 않은 쪽보다 공복 혈당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구마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식품이다. 40, 50대 이상의 중년이라면 타다 남은 아궁이 불씨에 고구마를 구워 먹던 추억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은 겨울철 간식일 뿐이지만 어려운 시절 고구마는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한 식품이었다. 어떤 때는 주식이자 어떤 때는 간식이자 뭐 거의 고구마로 우리 때는 하루 한 끼 밥을 한 끼밖에 안 먹고 고구마를 때는 때가 많았어. 부산시 기장군. 노정래 씨 부부는 5년 전부터 주말 농장식으로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다. 부부가 고구마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아내인 노정래 씨의 당뇨 때문이었다. 감자보다는 고구마가 혈당 낮추는 게 많이 들어있다 해서 고구마를 그때서부터 먹기 시작했는데요. 꾸준히 그냥 좋아질 거라 생각하며 꾸준히 먹습니다. 거의 매일 고구마를 먹다 보니 겨우내 먹는 양만 해도 10kg 박스로 대여섯 개 분량이다. 노정래 씨 부부가 제일 즐겨 먹는 것은 군고구마. 하루 한 끼 정도는 밥에도 고구마를 넣어 먹고 고구마 줄기도 말려두었다가 물에 불려서 반찬으로 활용한다. 그야말로 고구마를 통째로 먹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하루 한두 끼는 반드시 고구마가 들어간 음식을 먹게 됐고 그렇게 지난 5년 동안 고구마를 매일 2~3개씩 먹으면서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재보면은 당이 좀 내려간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재보면 확실히 좀 낮춰져 있는 상태더라고요. 제작팀은 당뇨 혹은 당뇨 전 단계인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고구마의 혈당 조절 기능에 대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먼저 공복 상태에서 혈당을 측정하고 혈당을 높이는 포도당 용액을 마신 다음 2시간 후에 다시 혈당을 측정해 인슐린 분비 기능을 알아보았다. 당이 아닌 이제 고혈압은 가정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사람한테 당이 또 어떤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조심을 하는 중. 평소에 항상 걱정이 되죠. 예당
인정을 받은 지 한 4년 됐거든요. 도 드시는 분들이 전부 다 새끼다. 쌀밥 위주의 식사를 고구마로 대체했을 때의 효과를 보기 위해 하루에 한 끼, 3명은 간편 조리밥을, 나머지 3명은 같은 열량의 고구마를 먹은 다음 4주 후 다시 혈당을 측정하기로 했다. 그럼 잘라야 된다. 사전 검사 결과에서 당뇨 진단을 받은 김재홍 씨. 고구마 그룹은 하루 한 끼, 정확히 300g의 고구마를 먹게 했다. 고구마 300g은 밥 한 공기와 같은 열량. 밥을 고구마로 바꿨을 뿐 다른 반찬은 평소대로 먹고 있는데도 체중이 줄면서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이 고구마를 복용하고 나서는 굉장히 몸이 뭐라고 하냐면 나르는 기분이 있죠. 왜냐면 체중이 아무래도 좀 그렇게 많이 체중은 약 한 1kg 정도 줄었는데요. 하여튼 배가 좀 많이 들어가고 몸이 가벼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활동하는 데는 상당히 편합니다. 내당능 장애 진단을 받고 쌀밥 그룹에 참가한 김정헌 씨. 참가자들에겐 고구마와 동일한 열량을 섭취할 수 있도록 계량이 된 간편 조리밥을 제공했다. 실험 한 달째. 6명의 참가자들에겐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고구마 그룹은 3명 모두 공복 혈당 수치가 감소했고 쌀밥 그룹은 3명 중 2명의 혈당 수치가 줄었다. 평균 감소폭은 고구마 그룹이 조금 더 컸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로 보기는 힘들다. 결과적으로 두 대상군 간의 어떤 혈당 개선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는데요. 두 군에서 모두 다 식사운동요법을 같이 병행을 했기 때문에 유의한 체중 효과, 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혈당의 개선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고구마를 대체를 해서 섭취한 경우에 고구마의 단독적인 어떤 유의한 효과를 보기는 어려웠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서울 대치동의 한 식당. 여혜분 씨는 최근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다. 평소 혈당 관리에 철저한 혜분 씨는 밥과 고구마 식사를 병행하면서 식사 전으로 늘 혈당 수치를 측정한다. 밥을 먹은 후에 혈당 수치는 134. 하루 한 끼는 반드시 고구마로 식사를 한다는 여혜분 씨. 야근이라도 하는 날엔 집에서 도시락을 준비해온다. 반찬은 평소대로 먹으면서 밥 대신 고구마를 먹는 것이다. 고구마를 먹고 2시간이 지난 다음 측정한 혈당 수치는 107. 쌀밥을 먹었을 때보다 혈당 수치가 무려 30 가까이 적게 나온 것이다. 제가 놀라웠던 것은 이제 밥을 먹고 혈당을 쟀을 때는 사실 먹는 양이라든가 그다음에 식사 종류에 따라서 뭐 정상 범위가 139까지인데 139 이상 나올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한 달 동안 고구마 시기를 하면서는 밀가루 음식을 먹지 않는 한 저녁에 먹고 나면 식후 2시간 후 혈당은 확실히 정상 범위로 많이 떨어지는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먼저 위에서 소화되어 포도당 형태로 변한다. 위장의 신호를 받은 췌장은 포도당을 각 세포로 전달하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인슐린 분비가 잘 돼야 세포의 문이 열리고 혈당이 유지된다. 이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어 혈관 속에 포도당이 넘쳐나는 상태가 바로 당뇨병이다. 그런데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쉽게 올라가는 식품과 그렇지 않은 식품이 있다. 특정 식품이 혈당을 올리는 수치인 당지수. 100을 기준으로 감자는 85, 식빵은 70으로 당지수가 높다.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밥도 90이나 된다. 하지만 고구마는 44로 쌀밥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다. 이제 고구마만 섭취하는 경우에는 탄수화물 위주의 섭취가 되기 때문에 인슐린의 과도한 분비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과도한 어떤 중성지방을 만들고 이로 인한 혈당